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제 1 한번 볼게요. 예제 1은 지금 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을이라는 건 역시 정관인데, 을이 만약에 강한 상태로 있다고 하면 자신의 직업으로 연결시키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좋은 대학 가기 위해 노력하고, 좋은 직장 잡기 노력하고, 좋은 사람 되기 노력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약하다면, 이 정관의 목표는 목표만 있을 뿐이지 현실에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잘 안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에 그친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좀 강한지 약한지를 보자는 겁니다. 이 을을 갖다가 실제로 쓸 수 있는지 없을지 보려면 12운성으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12운성으로 보면 연에서 보면 욕지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는 약간 세모 정도가 들어가 있죠. 세모. 그리고 사일을 만나면 사지에 들어갑니다. 세력이 약합니다. 여기는 묘지에 들어가죠. 세력이 더더욱 약해지고요. 을축 세지에 들어갑니다. 얘도 약해집니다. 즉, 이 관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 15세까지는 이 관이 역할을 하지만 15세가 넘고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여기서는 을의 힘이 약해지고 이 술과 해라는 기운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을한테 어떤 힘을 줬던 사라는 기운도, 요 기운이 15세가 넘어서부터 해로 바뀌면서 충을 통해서 사의 기운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한 15세 전까지는, 지금 사람에 따라 이제 다르지만, 그러니까 중학교 1, 2학년 전까지는 관을 추구해서 착한 아이, 좋은 아이가 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 아이지만, 중학교가 들어가면 중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해라고 하는 편재를 추구하려는 거죠. 편재는 뭐냐면 재미를 추구하는 겁니다. 관을 추구하는 건 내가 목표를 위해서 내 욕심과 내 재미를 누르고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게 관이라면, 관이 약해지고 편재가 강해지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 재미난 것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요, 무일간이, 여기서 무를 보면 비슷한 게 많지 않습니까? 비교급제가 많으니까 내가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관을 하고 싶지만 현실에서 너무 재미난 것들, 또 금전에 대한 욕심도 많이 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난 뭐 일을 하겠다는 꿈도 꾸어보기도 하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도 벌어보겠다는 생각도 하고 사회 경험을 좀 일찍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공부보다는 사회생활을 먼저 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관은요, 어린 시절의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목표점이 되는 거죠. 오히려 현실은 술과 해라고 하는 부분에서 채워지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물은요, 편재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이 일간도 강하고 편재도 강할 때 이 사람은 편재를 직업으로 쓰는 직업이 이 사람한테는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편재는요, 유통이 되기도 하고요, 또 투자가 되기도 합니다. 유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식신이 있다면, 식신이나 상관이 있다면 제조업 분야에서 자기가 만든 거를 판매하는 건 생산과 유통이 되겠지만, 이 사람은 식신이 이 안에 있는 지장간밖에 없습니다. 신이라는 글자밖에. 그래서 약합니다. 대신에 일간은 강하고 재성도 강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때때로 기회가 되면 창업을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창업 분야를 예로 잡는 겁니다. 이 창업 분야는요, 유통 분야예요. 근데 편재를 쓰기 때문에 유통 아이템이 해라는 편재를 닮아 있을 때 그 아이템에서 성공도 하고 약간 손실도 보고 하면서 운에 따라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해라는 것들은 보통 이제 바다 건너 외국에 이런 뜻도 많아요. 그래서 해외의 어떤
해외 물류에 관한 거, 구매에 관한 거, 유통에 관한 것들은 무역업을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역 쪽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거나 편제를 이 해외나 쓰리로들 해외 쪽으로 봐서 현대인한테는요, 이 해편제를 여행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내 직업을 삼는 것, 즉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여행 유튜버가 되기도 하고요, 여행 가이드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자기가 여행을 통해서 이 일간의 강한 기운을 설계해내는 여행 작가, 사진 작가, 외지 탐험가, 이런 쪽에서 명성을 날릴 수 있는 사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야 될 그 사람을 갖다가 사람 뭘로 할 수 있냐면요, 연과 월이 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과 월의 충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나쁘다가 아니라 얘는 역마 성향이 있구나. 역마 성향은 뭐다? 먼 곳에 왕래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 왕래하는데 해라는 바다 건너는 인자가 있으니 해외가 되겠죠. 해외에 나가서 편제를 추구하니 재미도 추구하고 물류도 추구하니까 재미를 추구하는 경우는 여행 전문, 여행에 관련된 직업군을 떠올릴 수 있는 거고요. 또 편제를 추구하면 물동과 무역, 구매 이런 것들, 바이어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요, 정관을 쓴다면 앉아서 행정을 보는 일에 적합하다고 얘기하지만 정관이 힘을 잃게 되고 약해지므로 앉아서 행정을 보는 정관이 너의 목표점이 돼서는 곤란해진다. 오히려 해와 술이라고 하는 편제와 역마성을 이용해서 너한테는 그 해외 관련 그 유통이라든가 여행 쪽을 하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해가 상당한 영향력을 지배하는 시간이 35세까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술과 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나이가 들면 이 축의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 축의 모양과 축의 형언하고 있고 이명은요, 축은 굉장히 밝고 눈에 보이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정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로 하면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뭐 할까요? 도 닦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상에 들기도 하고요, 돌을 닦기도 하고요,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요. 주로 이런 경우는 교육 쪽으로도 많은 신경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리학을 하는 사람들도 축의 영향력이 큰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육친으로 비식자가 뭐가 되든 간에 축이란 기능 자체가 어떤 밝은 기운들을 가두어두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축에는 정과 기와 경이 입고된다는 표현을 쓰고 이제 12운성에서 다룰 겁니다만, 축이라는 글자 하나만 봐도 그러한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일이 잘 풀리지만, 그러니까 잘 풀린 데보다는 무난하게 살지만, 이 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많은 거래가 활발한 일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서 딜하고 조건을 갖다 흥정한 일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면 성취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예제 1과 2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역생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역생은 뭐다? 음천관인 을이라는 것은 목인데, 수에서 생을 받는 게 아니라 화에서 생을 받는다. 즉, 이 생을 왜 본다? 글자가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 보려고 쓰는 거다. 여기서는 을이 화에서 생을 받는데 화기운이 월일시에 약하다 보니까 을은 월일시가 지배하는 15세 이상부터는 잘 못 쓰겠구나. 직업을 갖는 건 15세 이상부터인데 어릴 때만 쓰고 이걸 잘 못 쓰니까 을을 직업으로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뭘로 얘기했다? 을이 지지 월일시에서 12운석으로 세력이 약하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고 또 뭐 세상에 저렇게 보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학습했던 어떠한 방법보다 훨씬 더 사주학적인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제 3과 4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예제 3에서는 페이지가 106페이지네요. 예제 3이네요. 그래서 누워 울며 경인 정해. 또 예제 4는 무울축 경작 정해. 요놈을 오행 배치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또 경이 이렇게 일간이 있고 을에 무에 정이 있고 오명 해. 요거는 경이 있고 을에 무에 정 오 축에 자에 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사주랑 요사주에서 여기서 지금 다시 월천간을 한번 아까 했던 시점을 주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월천간은 여기도 을이고 여기도 을입니다. 근데 아까는 무일간이라서 정관이 됐지만 요거는 정제가 됩니다. 자, 정제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먼저 육신 공부를 하겠지만 전제는 나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격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을 보면 좀 고분고분해요. 그러니까 모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나지가 않았다, 수도분하다. 그 이유를 보면, 그러니까 정제가 월천간에 투출했다는 것은 뭐냐면 현실이 어떻든 간에 나는 필요한 재물이나 재성,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만큼은 얻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제를 어떤 금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쓸 만큼 정도는 있어. 뭐 크게 많지나 크게 모질라지 않을 정도의 그냥 하고 싶은 거 할 정도의 금전적 여유는 있어. 또는 그러한 환경 속에 내가 놓여 있어. 부모님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 다 주셔. 또는 관계 속에서 누구나 특별히 미운 거 없이 그냥 인간관계도 미운 사람 별로 없이 그냥 수도방에 잘 지내. 난 그냥 사람이 즐기다 보고 그렇지. 꼴 보기 싫어서 쟤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측면이나 인간관계 측면 또한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건강을만 유지합니다. 정제가 곧 자신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 튼튼하고 생각 건전하고 금전관계 괜찮고 인간관계 괜찮으니까 뭐 그렇게 악바리처럼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이렇지만 단점은 그 악바리 기질이랄까요? 이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야, 나 저거 이루지 못하면 나 곧 죽을 것 같아. 죽더라도 저건 해야 되겠어라는 하여튼
강한 집념 같은 경우, 강한 집념하고는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얘는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기질이지만 얘는 야, 편한 대로 살아. 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냥 대충 살아. 뭐 그거 되잖아. 뭐 그래서 무슨 뭘 얻으려고 그래.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정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제라는 게 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원만한 가정 속에서 있으면서 금전적인 것도 좀 아쉬운 대로 그냥 좀 아껴가며 살면 되지, 이 정도가 되니까 궁핍이라든가 결핍, 정말 절대 빈곤 이런 걸 딱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시대가 또 어느 시대든 똑같이요. 그래서 이 정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살아갈 때 나는 그냥 모험을 하기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려 그래.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보니까 안정을 추구하는 게, 가장 안정을 추구하는 게 그냥 월급쟁이더라. 그러니까 좀 괜찮은 회사에,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오랫동안 다니면서 월급 받고 그날 재밌게 살면 되겠지. 이게 지금 정제가 뜻을 가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표점이 된다는 겁니다. 수익도 안정적으로 취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제를 써서 사업을 한다고 치면 안정적인 매출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번화가에서 많이 오가는 사람들 상대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택가나 특별한 건물 내에서 주로 단골 고객을 위주로 안정된 매출을 올리는 아이템을 선호하게 되고, 그런 쪽에서 일을 잘하게 된다고 알아두십시오. 그럼 이러한 정제가 사주에서 강하다면 이런 모양으로 사는 것이고, 사주에서 약하다면 이런 모양은 머릿속에 있지만 삶은 다른 방법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자, 예를 볼게요. 1번 예자 3을 볼게요. 을이라는 게 지지에서 어떤 시세를 던지는지 12운성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을을 만나서 장생에 들어갑니다. 장생이면 세력이 좀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거예요. 얘는 을을 먼저 걸록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제왕지에 들어가고요. 여기 사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을이라는 것은 정제는요, 적어도 인이 지배할 시간, 연, 월, 일이 지배하는 적어도 55세 이전까지는 을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을이 굉장히 강하니까 이 사람은 성격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경이라고 하는 성격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을이라고 하는 성격이 나타납니다. 자, 경의 성격과 을의 성격을 비교해 볼게요. 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편과 네 편, 너 우리 편이 아니야, 아니면 적이야. 그래서 확실하게 금 긋는 거예요. 친구 아니면 적, 이런 식으로. 계산도 확실하게 네 거 내 거 그냥 나눠서 계산하고, 각자 일한 만큼 먹고, 각자에게 무슨 빌려주지도 말고 힘쓰지도 말자. 깔끔하게 모든 건 계산하고, 어떤 내가 누구한테 부담 주는 것도 싫고, 누군가 내가 막에 도움 주는 것도 싫어 라고 생각하는 게 경입니다. 근데 경이 자기 생각을 현실에서 드러내려면 지지에서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지에서 세력을 아까 뭘로 본다고요? 12운성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경이 오를 보면 욕지에 들어갑니다. 여기 묘를 보면 태지에 들어가고요. 얘는 절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욕지, 태지, 절지에 들어간 경은 힘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월일이 지배하는 55세 전까지는 경은 욕지, 태지, 절지의 세력을 얻기 때문에 힘이 없다. 일간이 힘이 없다는 것은 일간의 특성이 현실에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각은 네 거, 내 거 구분하고, 저놈이 나를 배반했으면 저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 게 생각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이 강한 글자가 발동을 합니다. 강한 글자, 을은 뭐다? 이 자체는 인이에요. 야, 네 편, 내 편이 어딨니? 다 같이 인간이 어울려 사는 거지. 오늘은 서로 신세지고, 서로 웃으면서 미래를 보고 과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걸 뭘 따져?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는 게 인입니다. 목의 기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은 저놈 나쁜 놈, 저놈 나쁜 편에서 쟤는 잘라버려야지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상태를 만나면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밥도 먹고 또 미래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집에서 혼자 있으면 내가 왜 그랬지? 그럼 하고 다시 만나면 다시 이렇게 웃고 떠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울리는 공간에서는 이 기운이 나타납니다. 목이라는 거, 인이라는 거, 미래지향적인 거.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경이라는 기운이 나타납니다. 야, 무슨 내가 굉장히 많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자기만 알고 그 남의 도움을 모르지? 계산적인 경우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약해지고 재성은 강해지니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넓어지는 유형이면서 이 사람이 넓어지는 유형에서 이 재성은 자기 삶의 뭐가 되냐면 어떤 무대가 되는 거죠. 아, 그럼 이 사람은 이 목이라는 걸 내가 활동의 무대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 목이라는 걸요. 근데 목이라는 걸 활동의 무대로 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요놈과 요놈이겠죠. 그러니까 요놈은 오라는 건 관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리고 저기 무라는 건 인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묘라는 활동 무대를 위해서 관과 인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묘라는 활동 무대는 이 목이라는 활동 무대는요. 교육 분야와 건설 분야, 인테리어 분야, 기획 분야, 광고 분야, 그다음에 뭐 이 미용, 패션 분야, 의류 분야 이런 분야가 되는데 이런 일을 갖다가 관을 써서 이거에 맞는 직장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인에 의해서 진급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러한 자기의 먼저 이 자신의 어떤 업무 분야, 활동 분야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그 건설 분야에 갖다 들어간다면 이것은 자격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설계라든가 시공 분야의 공대 그 건축과라든가 그 토목과 이런 데를 전공해서 거기서 설계사 자격증이나 토목사 자격증 또 1,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걸 통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나는 건설과 인테리어에 관한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의 사주에 맞게 쓰는 거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 원동력은 이 을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정적인 소득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시기는 뭐냐면 얘가 힘을 잃어버리는 시기겠죠. 대운에서 묘를 만날 때, 수를 만날 때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얘가 절지가 되고 유를 만나고 수를 만날 때 절지가 되고 묘지가 되고 절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을이. 그래서 대운이 유나 술이 될 때까지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겠구나. 대운이 유나 술이 되면 직장 생활은 떠나게 되죠. 직장 생활을 떠나면 뭘 써야 되냐면 시에 있는 해라는 걸 쓰는 겁니다. 얘는 식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적을 두고 진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식신이라는 걸 써서 세상을 살아가는 직업이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 시기는 대운이 유나 술이 될 때입니다. 자, 이렇게까지는 보고요. 두 번째 예제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4에서 이제 얘가 잘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정제라는 걸 잘 쓸 수 있는지 못 쓰는지 보려면 지지에서 이제 세력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장생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제 세를 세요. 을축 쇠지에 들어가요. 굉장히 약합니다. 이제 병지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약하고요. 여기도 사지에 들어가면 약해요. 즉 여기서도 재성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15세 여기 35세까지 여기가 55세까지라면 15세까지는 정제가 센 겁니다. 근데 15세가 넘어가서 또 갑자기 정제가 약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제가 약해진다. 보통 이런 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정제가 세졌다 약해졌다는 결국은 부모님들의 가정 상황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정제가 강해질 때는 사업이 잘 됩니다. 정제가 약해졌다는 얘기는 집안이 부모님의 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나도 더불어 내가 쓸 금전이나 인간관계가 팍팍해지고 힘들어지더라. 그게 언제부터? 축이 지배를 하는 시간인 중학생쯤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기에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 여기서는 자기의 건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다고 치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정제의 손상, 그러니까 정제의 손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때요. 정제의 손상이 일어나는 게 첫 번째는 가정 경제가 몰락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뭐 평소에 좀 건강이 괜찮던 사람은 주로 건강이 나빠지는 게 뭘로 나온다? 사고수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수로 나오거나, 그러니까 집 자체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거나, 집안 자체에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내가 몸이 아파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내 삶의 목표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목표점이 을이라고 하는 이런 행복한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에서 축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이 축에는요, 일간이 입고를 합니다. 일간이 입고한다는 얘기는 일간이 자기가 활동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꿈도 접어야 되고요, 희망도 접어야 되고, 나는 오로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다른 꿈을 꾸지 못하고 그거에 견뎌내는 정도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축과 사지를 만났을 때.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요, 이 정제라고 하고,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사람의 오라고 하는 관이 있지 않습니까? 관. 그래서 어떤 관이라는 것도 오가 여기 들어가면 원진 관계에 들어가면서 이 15세가 넘어서부터는 관을 갖다 꿈도 접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겠다, 뭐 좋은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꿈은 접어야 되는 상황이 이때 발생을 하게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뭘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될 때는 굉장히 많은 대안이 있는 것 같지만, 갑자기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게 됩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글자를 만나서 강화되는 어떤 육친을 찾아야 됩니다. 얘를 만나서 강화지는 거는요, 개라는 글자와 신이라는 글자가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이 글자를 만해서요. 그러니까 요 글자, 특히 요 축이라는 글자는 해자축이랑 연결돼서 겨울의 방합이 형성되죠. 그러니까 이 겨울의 방합은 수기운인데, 경일간한테는요, 해자축이 식신과 상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신과 요쪽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보다는요, 얘가 일로 가면서부터. 그래서 해자축이란 겨울 기운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식상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은 주로 이 식상을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펼쳐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상은요, 먹이고, 기르고, 가르치고, 돌보고, 만들고, 이런 것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정신적인 분야 속에 더 해자축인 경우는, 해자축이 식상일 때는 정신 분야에서 이러한 분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정신적인 분야에서 먹인다는 건, 육적인 분야에서 먹이는 건 음식을 말합니다. 근데 정신적인 분야에서 먹이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창작 부분이죠. 그러니까 육체를 음식을 먹어서 튼튼하게 한다면 아름다운 시를 쓰거나,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아름다운 시를 써서 수많은 사람한테 영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을 주고, 시와 노래와 창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헬렌 켈러 같은 사람들은 있지만 어떤 수많은 판타지의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원작을 쓴 사람들의 어떤 창작 능력, 또 우리나라도 수많은 드라마 작가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창작하는 힘, 그 창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정신적 양식을 제공하는 것들도 먹이는 기능을 정신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드라마 작가를 하거나 시나리오 작가를 하거나 연극 작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미술가를 하거나 예체능을 한다는 예능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한테 정신적으로 먹이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지지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정신이 아니라 실제로 물질인데 그러니까 재료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것, 지금 발효식품이라든가 저장식품, 또 어떤 또 염장식품, 요런 것들을 갖다가 장사를 하는 것도 이 사람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른다는 걸 보겠습니다. 기른다는 걸 정신적으로 본다면 교육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가령 이 수를 갖다 길러야 되니까 유아 교육이겠죠. 유아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교사를 한다면 기르는 걸 정신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겁니다. 15세부터 이상이니까요. 자, 가르치는 걸 한다면 역시 이 사람들 교육이라 하면 이 관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교육을 한다면 어떤 과외 선생이나 학원 강사 같은 경우도 잘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되고요. 돌보는 것들은 뭐냐면 요양 쪽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을 돌보기도 하고요. 좀 자기 어려운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도 돌보는 기능을 하고요. 만드는 건 제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 이제 공방 같은 걸 하는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죽 공방을 하거나 뭐 도예 공방을 하거나 아니면 장고나 가야금처럼 악기를 만드는 공방 또는 매듭 공방, 이렇게 뭔가 기능을 익혀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얘를 쓴다면 이 사람은 잘 쓸 수 있는, 잘 살 수 있고요. 여기는 것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나는 직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그 대기업에 들어가서 또 공무원에 대해서 살 거야 라고 하면 방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엄청 커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예제 3과 4에서 알아본 건 뭐다? 정제라는 놈이 하늘에 떠 있는데 얘를 내가 목표로 삼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때 목표로 삼는다면 얘가 강해야 될 것이고 목표 삼지 말할 것은 얘가 약한 겁니다. 강하다는 것은 왕 12운성으로 지지해서 보는 거고요. 약하다는 것도 12운성 지지해서 보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지요. 내가 일간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제라는 이 글자를 12운성이 봤지만 실제로 얘뿐만 아니라 얘도 보고 그러니까 무라는 글자도 보고 일간도 보고 시인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월천간을 딱 먼저 봤던 이유는 직업을 논할 때 젊은이들의 직업을 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을이라는 걸 먼저 봤습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60대 50대 후반에 나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한 내 직업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다면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보는 겁니다. 여기를요. 그래서 한 50대 이후의 사람의 사주를 볼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언제 낳았는지 도무지 기억을 못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인데 그것도 구분이 안 되고요. 그냥 이 날에 태어난 건 맞는데 시간을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사주를 저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없을 때 사주를 뭐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시에서의 어떤 그 사람의 노년의 활동, 55세 이후의 활동은 시를 통해서 읽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주를 못 보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충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돼지 밥 먹일 때, 그 개밥 줄 때, 아니면 서산에 넣어서 해장할 때 이렇게 자기는 애매하다고 느끼지만 절대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사주 보고요. 적어도
아침, 점심, 낮, 밤 이 정도만 구분돼도 한 두세 개 시간을 갖다 놓고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삶이 어떠한지 물어봐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에 가깝다는 걸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것들 갖다가 이제 그 시도 그 시는요. 그러니까 연월일시를 언제 보냐면 그 사람의 30, 40대, 40대 정도의 새로운 인생을 본다고 하면 일주를 보는 겁니다. 이 젊었을 때부터 삶은 월주를 보는 거고요. 나이가 들어서 50대, 55세 이후에서는 시주를 바라본다. 연월일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엔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예는 자, 이제 11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백 110일에도 예제가 두 개가 있죠. 예제가 자 예제 1이 정사 기호 임신 신해 기축 임신 자, 굉장히 좀 유사해 보이는 게 굉장히 많지.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글자만 서로 다르게 됩니다. 여기서는요, 제가 좀 보여주고 싶은 거 뭐냐면, 기라는 것의 강약 왕세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목표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라는 것이 뭐에 속하느냐, 여기서 보니까 이것도 정관에 속합니다. 요걸 모형 배치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예제 1과 예제 2에서 다시 이제 그 월천간을 한번 다시 보자는 거예요. 이제 젊은 사람한테 상담했다는 걸 가정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월천간에 있는 게 정관인 것은 앞에 저기서 얘기했지만 젊은 시절의 꿈이 정관이구나 하고 읽어주는 겁니다. 자, 정관인데 얘가 강할 때냐, 약할 때냐, 왕할 때냐, 세연을 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 왕세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왕세를 먼저 볼게요. 자, 왕세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왕은 의지가 강해서 웬만한 방해 요인으로는 그 의지를 꺾지 못한다. 새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방해 요인을 조금만 만나면 금방 정관의 뜻을 접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왕한지 쇠한지를 알려면 12운석으로 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는 사를 만나면 왕지에 들어갑니다. 제왕지. 유를 만나면 장생지에 들어갑니다. 신은 육지에 들어가고요. 사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몹시 강합니다.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강함, 세 번에서 동그라미 오고 얘는 약한 걸로. 그러니까 이 기는
55세까지는 뭐가? 여기 아니 기해태. 태지네. 태지는 약합니다. 기신욕 맞아요. 네? 정신욕이잖아. 해가 여기고 여기가 태네. 여기도 약합니다. 여기는 세모에서 그러니까 기가 요 살을 만나 제왕지, 유를 만나 장생지, 요 신을 만나 육지, 해를 만나 태지. 그러다 보니까 강약세기는 이렇게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이 일지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이 정관이라는 걸 잘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여기를 만나 병지에 들어갑니다. 병지에 들어가면 세모보다 약간 약합니다. 여기 세지에 들어가죠. 여기도 약해요. 여기는 육지에 들어갑니다. 여기도 세모 정도고요. 여기는 태지에 들어갑니다. 여기 X형입니다. 그럼 묘지 기축. 기축 묘지? 세지가 아니라 을축이구나. 묘지에 들어갑니다. 그럼 약합니다. 그러니까 세모 X, 세모 X다 보니까 이 기라는 정관은요, 지지를 만나서 엄청나게 세력이 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세력이 약한 정관은 뜻은 정관입니다. 뜻은 정관이라서 나는 기득권 세력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욕망이나 재미를 내려놓고 그들이 원하는 원하는 것을 숙제하듯이 열심히 하려는 뜻은 있지만 이 뜻은 반대되는 글자에 의해서 좌절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축이라는 걸 만나서 또 신이라는 걸 만나서 요게 축이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여기 있으니까 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이러면 오해집니다. 이 축은요 사실은 그 오행도에다 들어가기만 축은 사실 여기쯤 들어갑니다. 여기쯤이에요. 그러니까 해, 자, 축이라고 하는 이 수오행의 끝자리에 들어가는 게 이 축입니다. 그래서 얘는 겉모습은 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질은 임일간을 갖다가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으로서의 기능이 얘도 약하고 얘도 변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관은 거의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저희 관이 이 얘는 여기도 정관, 여기도 정관이 있지만 정관을 못 쓴다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올라가서 정관이 격을 이루고 있는데 이걸 왜 못 씁니다고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격국론에서 바라보는 관법일 뿐입니다. 이 사람은요 오히려 이 정관이 강한 게 아니라 이 상관이 강한 사람입니다. 지지에서 세약을 받고 투출해 있는 이 상관이라는 것들은 여기입니다. 이 사람은 정관을 쓰기보다는 상관을 자신의 직업으로 쓰는 게 훨씬 더 현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글자가 강한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도 상관도 사실은 이때 여기를 만나서 그러니까 15세부터는 힘의 세력을 못 쓰기 때문에 이 상관도 어릴 때의 기질이 나타납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떻게 읽어보면요. 연월이 차지하고 있는 시간에는 어릴 때입니다. 15세 전에. 이때는 상관 성향이 뛰어납니다. 상관 성향이 뛰어날 때는요. 한 번 들으면 열을 난다 할 정도로 문제가 뛰어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보면 다 알고 외우고 응용하고 이런 응용력과 천재력을 나타내는 게 요거입니다. 그런데 15세가 되면 외형적으로는 관이 득세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일간이 강해집니다. 즉 이때는요 내가 내 뜻을 버리고 기득권에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관인데 겉으로는 그렇지만 그 실제는 어때야 되냐면요 내가 자율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간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나서 강해지고 여기서 일간이 얘를 만나서 강해지고 얘를 만나서 강해집니다. 일간을 볼게요. 일간은 여기서 축을 만나 쇠지가 되고요. 강해집니다. 여기서 장생지가 됩니다. 강해집니다. 여기서 걸록지가 됩니다. 강해집니다. 그래서 일간이 여기서부터 강해진다는 얘기는 뭐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나의 재주와 능력, 자격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잘 살고, 내가 일을 할지 내가 이거 할지만의 선택의 권리도 나한테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분선택, 일할 수 있는 일의 모습과 일을 할지 말지 결정의 선택도 나한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권을 재주와 능력과 자격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잘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기서 찾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격입니다. 근데 자격인데 축이라는 기간이 세상 활동을 활발하지 못하게 하는 시간이 약 15년 정도가 젊은 시절에, 즉 15세에서 35세까지 축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격을 딸 때 적어도 10년 이상, 그러니까 짧게는 7, 8년, 길게는 10년에서 12년쯤 걸리는 전문 자격증을 따는 것이 이 사람한테 유리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빨리,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십시오. 여기 뭐 화오행이 없죠. 화오행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을 빨리 사회에서 써먹고, 사회에서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취업도 빨리 하고 한다면 그거는 자기한테 안 맞습니다. 화가 없는 사람들은요, 좀 뭐든지 늦습니다.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야 이루어집니다. 어차피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야 이루어진 일에서 승부를 본다면, 젊은 시절에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딸 수 있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공간에서 공부를 한다면, 그 자격증을 따서 내 재주와 능력과 자격을 따서 자격을 획득하고 그걸 통해서 일의 선택권을 내가 줄 수 있을 때 이 사람은 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 게 어디 있을까요? 보통 이런 것들은 보통 그 문제 장부 정리할 때 회계 쪽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회계 쪽에 관련되는 건 CPA 쪽입니다. 또 요거는요, 법률하고도 관계됩니다. 이런 거는 변호사 자격증이 되겠죠. 변호사, 판검사. 그다음에 요거는요, 어떤 금융 쪽에도 관련이 됩니다. 그러면 금융 분야의 자격증이 되겠죠. 또 요거는요, 가공 분야의 자격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학문이 깊지 못한 사람은 특수 용접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특수 용접이나 밀링이나 기계, 정밀기계 쪽에서 자격증을 획득하는 거. 또 이 신이라는 자체가 거대한 기계를 운전하는 쪽으로 봐서 특수 운전면허는 이제 무슨 선박, 뭐 대형 선박이라든가 항공기 운전 같은 거나 또는 어떤 거대한 타워 크레인 같은 걸 운전하는 이런 면허들을 갖다가 내 재주와 능력과 자격으로 활용해서 그걸 바탕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 이게 이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약한 기라는 정관을 계속 추구해서 뭐 공무원 시험도 보고 취업 시험도 보고 여러 번 시험을 본다면 들어갈 때마다 많은 낙방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어쩌다 합격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서는요 2년 이상을 못 다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자기 팔자에 맞지 않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잘못된 선택이 너무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저희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것을 내담자한테 충분히 납득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충분히 납득시켜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이 사람은 관이라고 하는 직장을 목표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특수한 자격증을 따는 걸 목표로 살아가는 걸 목표로 수정을 한다면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1번은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